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코오롱 티슈진권 생명과학 그리고 코오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호재거리가 하나 있어요. 호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상당히 의미가 있게 보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릴게요. 사실 뭐 이란 전쟁권 때문에 좀 어려운 모습이지만 코오롱 티슈진이나 생명과학이나 코오롱이 왜 그래도 견디어 가는지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있어요. 특히 그 이번에 다음 주에 나올 호재, 네, 이 건을 특히 주목을 해야 될 거다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는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액티브 ETF 요즘 엄청나게 핫합니다. 여러분 그 500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3,500억이 됐어요. 네, 이거 엄청납니다. 근데 제가 ETF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과 관련된 편입 종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게 탄력이 세고 수익이 납니다. ETF는 사실 등락만 거듭하고 실제로 별 수익이 안 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참여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티슈진 지금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상단의 구독자 무료 혜택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그 다음 주 출범하는 건 그거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정보가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항상 호흡을 같이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텔방에 꼭 들어오세요. 코오롱 티슈진 입장 또는 생명과학 입장, 뭐 코오롱 입장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바로바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주목하는 게 뭐냐면요. 이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물론 코오롱 생명과학은 티슈진이나 코오롱에 모두 연계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코오롱 생명이 튀면 티슈진이나 코오롱도 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코오롱 생명과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재료를 볼 거는요. 여러분 이제 요즘 그 액티브 ETF가 핫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엄청 강력하게 시세를 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 뭐냐면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17일 날 미래 에셋에서 ETF 하나 에코스탁 액티브 ETF가 나오는 게 하나 있죠. 토탈 이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토탈 다섯 개예요. 다섯 개인데 여기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기사에 다섯 종이 상장이 돼 있는데 미래 에셋 자산운용 ETF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가 출범을 합니다. 이게 이제 17일 날 출범을 합니다. 17일 날 출범을 해요. 자, 미래에셋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브랜드 네임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개 ETF가 상장이 되는데 미래에셋의 이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가 엄청나게 강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여러분 아티클 나와 있는 게 좀 있죠. 요거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월 13일 날 장 마감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미래에셋에서 편입을 하는 종목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죠. 예.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입니다. 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 부분인데, 요겁니다. 자, 해당 지수 구성 종목은 하고서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포함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 가능성이나 임상 성공 승인 이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어디서? 미래 에셋에서. 분석력이 뛰어난 미래 에셋에서. 자, 그렇다면 이 코오롱 생명과학 쪽으로 ETF 편입되는 건으로 해서 이걸 따라하는 매수세가 엄청날 거다 이런 얘기죠. 개인들도 코오롱 생명과학 편입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연기금이나 이런 쪽도 결국 이 미래에셋 ETF에 가입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자금이 말이죠. 엄청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한 500억으로 출발을 한다면 이게 며칠 만에 한 5천억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셋의 브랜드 파워로 볼 때는 뭐 5조 간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가총액이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코 액티브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500억으로 출발했습니다. 코 액트 코스닥 액티브 ETF예요. 근데 며칠 만에 3,325억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7배 몰렸어요. 7배. 삼성의 브랜드 네임이 결국 그렇게 작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편입이 되는 미래에셋의 코스닥 ETF, 바이오 코스닥 ETF는 그 처음이 출발이 미진하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오롱 생명과학으로 매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그겁니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것이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인도 사건과 관련돼서 티슈진도 그럼 같이 움직일 거고요. 코오롱도 간접 효과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고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보시면 벌써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외인들 같은 경우 또 5만 주 들어왔네요. 티슈진. 그죠? 뭐 지금 뭐 치고받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여기에 신경 쓸 건 없지만 코오롱 생명과학은 아직 큰 변화는 없고요. 그리고 코오롱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렸죠. 외인 동향이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개별 종목을 투자를 안 하는 코스닥 개별 종목은 잘 투자를 안 하죠. 연기금 같은 데서.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미래에셋 그 ETF로 사자고 들어올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코스닥 그 액티브 요즘 새로 출범한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한번 여러분 보시면 자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죠. 네, 연기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개별 중소형주 하나하나를 사질 않고 위험 부담이 분산이 된 그 ETF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뭐 투신이나 보험 이런 데서 막 들어올 겁니다. 금융 투자는 이게 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물량을 사놨던 거를 이제 푸는 겁니다. 풀어내는 거예요. 순매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지주회사 관련주는 흐름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걸 여러분들 생각하시자는 거죠. 아시겠죠? 다만 이제 실제로 17일 날 편입이 되면 뭐 그 편입 때 17일 날 출범이 되면 이제 그때쯤에 좀 흔드는 패턴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시중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위쪽으로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하튼 수급은 우리가 잘 챙겨가면서 그때그때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바로바로 그 실시간 정보와 자료가 중요하죠.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티슈진, 코오롱생명, 코오롱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세요. 티슈진 입장, 생명과 입장, 코오롱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실시간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고 문자를 꼭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액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